안녕하세요. 산재박사TV의 조경준 노무사입니다. 사건을 진행할 때마다 많은 근로자분들이 항상 하시는 질문이 있어요. 바로 왜 이렇게 업무상 질병 처리에 시간이 오래 걸리냐, 또 감감무소식인데 이거 괜찮은 거냐, 집으로 공단에 이상한 서류가 날라왔는데 이게 뭐냐,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주시고 꼭 주시는데, 이는 업무상 질병 처리 절차에 대해서 근로자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 처리 절차가 원체 복잡하고 사실 이걸 실제로 한두 번 겪어본 사람이 아닌 이상 익숙해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은 이걸 한번 설명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업무상 질병이라고 해서 다 같은 게 아니에요. 직업성 암이나 근골격계 질병의 처리 절차는 서로 완전히 다르고요. 그 밖에 또 다른 어떤 질병을 신청하느냐에 따라서 처리 절차가 조금씩 혹은 크게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많은 절차를 다 설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접하는, 또 일상생활에서 좀 가장 많이 신청을 하고 있는 질병인 근골격계 질병에 대해서 처리 절차를 좀 집중적으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최초 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해서 접수하게 되면 가장 먼저 담당자가 배정됩니다. 이 담당자는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는데 일단 최초 접수된 서류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것들을 가장 먼저 검토하게 됩니다. 이렇게 배정된 근로복지공단 담당자는 가장 먼저 적용사업장을 검토하게 됩니다. 근골격계 질병에 있어서의 적용사업장은 보통 마지막으로 근무한 사업장인데요. 마지막으로 근무한 사업장에다가 정확히 산재를 적용시키지 않게 된다면 이 마지막으로 근무한 사업장을 근로복지공단이 찾아서 보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마지막으로 찾은 사업장이, 마지막으로 근무한 사업장을 찾았는데 본인 지사의 관할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사로 들어온 모든 서류를 꾸려가지고 이송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시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적용사업장에 큰 문제가 없다면 다음으로 이 병원 서류들이 혹시 누락된 게 있나 확인을 하는데, 최초 요양급여 신청 소견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상병명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허리 디스크라고만 기재해주는 병원이 있으면 정확하게 이제 허리의 어떤 부위에 어떤 형태의 디스크가 있는 것인지를 명시하지 않으면 산재 진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병원에다가 소견 조회를 요청을 하거나 최초 요양급여 신청 소견서를 재발급 받아올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이제 의무 기록이 혹시 누락된 게 없는지도 검토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영상의학 CD만 들어오고 판독지가 들어오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수술한 그 기록지가 들어오지 않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 서류를 구해 와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근로자분한테 요청을 드리기도 하고, 이 병원이 산재 지정병원이라면 공문을 통해서 협조를 구하기도 하는데요. 병원 사정에 따라서 이 협조 받아가지고 자료를 전송받는 시간이 늦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도 또 상당히 지연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징역입증 기초 서류가 혹시 누락이 됐다면 이런 부분들도 수집을 하는데, 예를 들면 건설 근로자의 경우에는 건설 근로자 경력 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서류들이 혹시 누락되어 있으면 이걸 확보하는 데도 시간이 좀 걸리겠죠. 이런 자료들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 완벽하게 문제없이 자료를 제출했고 공단 쪽에서도 별다른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없다면 1개월 미만으로 처리가 완료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초조사 작업이 완료된 다음에는 이제 재조사 작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재조사 작업이라는 건 결국 근로자가 어떤 작업 환경에서 어떤 일을 얼마나 많이 했냐, 어떤 형태의 유해 요인에 얼마나 노출됐냐를 보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재조사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접 재조사를 수행하는 방식이 있고요. 아니면 근로복지공단 산하 지정병원들로 근로자를 보내서 거기를 통해서 재조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접 진행하는 경우에는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근로자를 공단으로 부르기도 하고 직접 현장에 나가서 사업주나 동료 근로자의 진술을 받거나 작업 동영상을 촬영하기도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산하병원에서 진행을 하는 경우에 절차가 굉장히 일률적인데요. 근로복지공단이 먼저 근로복지공단 산하에 있는 9개 병원 중에 어떤 병원으로 내원할 것인지를 물어봅니다. 근로자가 병원을 선택을 하게 되면 해당 병원에 이제 근로자가 진찰을 갈 수 있게끔 처리를 하고, 근로자 집으로는 진찰 요구서라는 이름의 서류를 보내게 됩니다. 이 서류는 근로복지공단 병원에 해당 기간 중에 연락이 올 테니 내원해서 성실하게 진찰을 받으라라는 내용의 서류이고요. 사실상 이 서류 자체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 직인이 찍힌 공문이 집으로 날아와서 출석해서 진찰을 받으시오라고 하니까 굉장히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건 뭔가 잘못되어서 날아오는 서류가 아니라 원래 그 진행 절차상 반드시 동반되는 서류이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병원에 내원하시게 되면 근로복지공단 소속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그 다음에 해당 상병에 대한 전문의, 그리고 산업안전위생사님과 간단하게 면담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면담 과정에서 이제 실제로 이 근로자의 상병이 어떠한지, 그리고 이 업무와 이 작업 간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작업, 어떤 동작, 어떤 형태로 근로에 임했는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재해조사가 끝나면 근로복지공단 담당자는 재해조사서라는 것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 재해조사서에는 조사자의 의견이 들어가기도 하고 또 전문가의 소견들, 특히 의학 전문가의 소견들이 들어가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소견들을 내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이렇게 재해조사서 작성을 마치면 모든 자료를 동봉해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송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심의 의뢰를 마치게 되면 이 심의 의뢰했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근로자 집으로 보내거나 문자로 발송하는데요. 이 내용 자체는 단순히 사실을 통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 가지실 필요 없이 간단하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7인의 전문가로 구성되는데 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판정 의뢰가 들어간 경우에는 이 의뢰된 날로부터 20일 안에 이 판정을 처리하게 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 정도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심의 의뢰가 완료된 다음에는 이 결과를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통지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내부적으로 결제 처리를 완료하면 승인 통지가 근로자의 집으로 발송이 되거나 아니면 문자로 이 사실이 통지가 됩니다. 불승인 또는 일부 승인이 된 경우에는 왜 불승인이나 일부 승인이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기재한 처리 결과 알림이라는 문서를 집으로 발송하게 됩니다. 이런 절차는 사실 정확하게 시간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질판위가 개최되고 나서 일주일에서 2주일 내에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 근로자의 요양기간에 대해서 이슈가 있거나 아니면 사업주 측에서 평균임금 정정을 위한 근로계약서나 임금대장 등을 제때 보내주지 않으면 조금 더 처리가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산재 신청을 했지만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고 공문이 찍힌 내용을 알 수 없는 문서들만 날라오니까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고자 오늘 간단하게 근골격계 질병의 진행 절차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